포토캅 250 이상 되는 주차장이고요. 저 오른쪽은 일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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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입니다. 오늘도 저는 밥을 먹고요, 저녁 이렇게 또 마시러 나가고 있습니다. 한 바퀴 저녁을 먹고 도는 이런 코스가요, 저한테는 이제 일상이 돼갑니다. 특히 이제 주말에는요, 집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던가 아니면은 집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재미, 이런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태국의 주차장, 오토바이 주차장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의 오토바이 주차장은 어떤가요? 주차장에 아마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어떤 뭐 공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쇼핑몰이라든가요, 개인의 어떤 뭐 차를 댈 수 있는 이런 주차장들, 오토바이들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동차하고 달라가지고 오토바이 파킹이 안 된다, 여기는 자동차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왈가왈부하고 한국 이렇게 라이더 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자동차나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이륜차다, 당연히 교통법에 의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들을, 그런 뉴스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자, 태국은요, 오토바이가 뭐 생필품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보시는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살아요. 오토바이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좀 안 되죠. 태국 사람들이 살려면 이동하는 수단들, 저녁을 먹거나 뭐 시장을 가거나 또 학교를 가거나 통학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필수분의 관계,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그럼 오토바이 주차장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쇼핑몰을 비롯해 가지고요, 시장이라든가 웬만한 어베뉴, 상가, 이런 곳들은요 꼭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항상 있고요. 오토바이는 그래도 가급적 이 입구, 쇼핑몰들 입구하고요 가깝게 이렇게 좀 좋은 쪽에 위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그 인식이, 오토바이는 좀 약자, 이렇게 이제 사회 약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남녀노소 누구나 다 탈 수 있고요. 뭐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사고가 나면은 좀 위험하니까요,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 오토바이들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런 문화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바이도 쇼핑몰에서 이제 주차장에다 파킹할 수 있는데요, 보통들은 다 무료입니다. 웬만한 쇼핑몰들은 이제 거의 무료고요. 대신에 아주 이제 큰 쇼핑몰, 아니면 뭐 시내 번화가, 그래서 이제 차를 파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차가 아주 밀집된 지역들, 이런 데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요, 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을 내서라도 좋은 곳에 파킹하는 게 당연히 낫죠. 오토바이를 뭐 아무 데나 놨다가 뭐 쓰러뜨리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어떤 행패를 부리거나 또는 뭐 도난의 위험도 있으니까 돈 10밭, 20밭, 뭐 조금 몇백 원, 1,000원을 내더라도 그런 쪽에 파킹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비싼 곳, 좋은 쇼핑몰들, 고급 쇼핑몰이라든가 시내, 이런 데는 보통 오토바이를요 10밭을 받습니다. 10밭 하시면은 이제 오늘 환율로 대략 한 380원 정도. 그러니까 10밭이라는 개념은요, 태국 사람들은 한 1,000원 정도,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1,000원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고 파킹을 하는데요, 이제 이마저도 태국 사람들은 조금 아깝죠. 오토바이를 뭐 굳이 10밭씩 내고 이렇게 주차하려고는 안 해요.
이제 건물 안쪽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 파킹을 하고 들어가야만 편한 곳, 이런 곳들은 이제 돈을 내서라도 이제 파킹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노상이라든가 길거리 이런 데 있는 어떤 파킹에서는요, 보통 그냥 길거리에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난 같은 위험이 있어요. 뭐 주차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로 이렇게 딱지를 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는데요. 도난 위험이 아무래도 크죠. 또 오토바이가 좋고 새 거일수록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니까요. 자, 그럴 경우는요, 가장 좋은 곳은 세븐일레븐, 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앞을 가면요, 항상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오거나 또는 뭐 이제 장기간 주차를 하거나 이럴 때도요, 이 세븐 앞에다가 항상 주차를 하면 편해요. 사람들이 이 앞에는 항상 24시간 그 CC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에서도 조금은 낫죠.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고요.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어디 가거나 장거리 라이딩을 나가거나 또 이렇게 여행을 가서 파킹을 할 때 세븐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븐 쪽을 가가지고 파킹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또 쇼핑몰들 이런 데 가면요, 오토바이가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오토바이를 이쪽에서 나눌 때 이제 크게 250cc를 기준으로 합니다. 250cc가 넘어가면은 조금 대형으로 보고요. 250cc 이하는 이제 보통 소형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 이렇게 생활용으로 타는 이런 오토바이를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쇼핑몰들이 조금 이제 큰 오토바이들을 250cc로 분리를 해가지고 250cc 이상 되는 파킹 전용 주차장, 또 250cc 이하 이렇게 일반 주차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 야시장도요, 가보시면은 이따 보면요, 그 주차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은 주차장하고요, 큰 주차장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큰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태국에서 이 면허증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분이 없었어요. 대형 오토바이, 소형 오토바이. 아이고, 저 친구들은 그냥 막 신호 위반하고 헬멧도 안 쓰고 막 다니죠. 저러니까 뭐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요, 한국보다 이런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교통사고 이런 사망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저런 것들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금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 오토바이 면허증을 볼 때는 이제 대형 기종으로 갈 때, 지금까지는 아직 분류가 없었지만요, 앞으로 지금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0cc 이상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00cc가 넘어가는 오토바이들은요, 대형 오토바이 면허증을 이제부터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이하 400cc 이하는요, 일반 오토바이 면허증만 있으면 다 탈 수 있습니다. 태국은 뭐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뭐 2종 면허를 갖고, 운전 면허를 갖고 90cc 이하 이렇게 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좀 안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짧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저러면 안 되는데요. 자, 저렇게 작은 오토바이 갖고 있는 힘껏 달려갑니다. 참 불안하죠. 자, 그래서 태국의 면허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형, 소형 이런 것들을 구분은 아직은 안 하지만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나누는 추세고, 앞으로는 400cc 이상은 대형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듯이 아주 이제 고급 쇼핑몰 이런 데를 가면은 아까 250cc로 나누는 곳도 있지만요, 그 이상으로 나누는 곳도 있어요. 400cc 이상 이제 슈퍼바이크, 중형 어떤 미들급 이상을 대형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는 이런 쇼핑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대부분들이 이제 250cc를 기준으로 나눠요. 그래서 쿼터급 정도 되면은 오토바이가 이 120cc라든가 작은 어떤 100cc하고 이런 거 하고는 좀 규모가 다르죠. 생긴 것도 달라지고 외형이 다르니까요, 쉽게 구분이 돼가지고 250cc 이상을 대형으로 보고요,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요, 대형 큰 오토바이가 소형 오토바이 이렇게 되는데 들어오면은 자리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불편함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요, 쇼핑몰이라든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측에서 도난의 위험을 걱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이 예전까지는 CCTV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도난이 많았어요. 집집마다 밤이면요, 오토바이가 길거리에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보시면은 밤에는요, 전부 다 집안에 이 담 안쪽으로 다 집어넣고 파킹을 하고 문을 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도난 위험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같은 데도 고급 오토바이, 이제 비싼 것들,
그런 오토바이를 분실이 될까봐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태국은요, 제 생각에는 쿼터급 이하 혼다라든가 이제 태국에 공장이 많은 이런 오토바이들은 그래도 좀 저렴해요. 그래도 1000만원 이하 이쪽 안쪽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미들급 이상이 되면요 굉장히 비싸집니다. 이게 서민용 생활용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수입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대형 기종으로 일반 그 자동차나 똑같아요. 작은 엔진이 작은 이런 자동차가 아니라 고급 이제 엔진이 CC가 커진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해가지고요 세금을 많이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토바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미들급 같은 경우는 막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300만 원대 이상 1500만 원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측에서도 돈 안에 무척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쇼핑몰 주차장뿐 아니라요 일반 이런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들 이런 데 가도요 문 앞에 이런 데는 항상 오토바이를 먼저 대게끔 해줘요. 한국 같으면은 오토바이가 가게 앞에 있는 경우 이런 거 잘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가 적으니까요. 하지만 태국은 그렇게 오토바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맨 앞에 가게라든가 가장 편리한 자리, 이 좋은 자리들은 항상 오토바이가 먼저 주차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 앞뒤로 자동차를 주차를 해요. 그래도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가게 앞에 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오토바이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를 둡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한국과 많이 다르죠. 한국에는 조금 없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이렇게까지 많지 않으니까요 전용 오토바이 주차장, 물론 뭐 오토바이 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한국도요 제가 알기로는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처럼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어떤 가게라든가 오토바이를 우선해주는 주차장 이런 것들은 아마 많지 않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요 확실히 태국이 조금 오토바이 문화 이런 쪽에서는 조금 많이 앞서 있다기보다는 배려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괜찮은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오토바이를 워낙 많이 타고 모든 서민들이 다 이용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위주로 되는 것. 지금도 보면요 들어오는 입구가 오토바이는 들어오죠. 여기 자동차는 못 들어와요. 자동차는 뺑 돌아가지고 뺑뺑 돌게 만들고 오토바이는 이렇게 쉽게 들어오게 해줍니다. 자, 말씀드리는 지금 여기 도착을 했죠. 이게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왼쪽은 250cc 이상, 어떡합 250cc 이상 되는 주차장이고요. 저 오른쪽은 일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250cc 이상 되는 이 주차장에 만약에 일반 작은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요 벌금을 500바트를 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제 벌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요 오토바이를 따로 관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차장을 제가 들어오면서요 오토바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태국의 오토바이 주차장은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소형, 대형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 하고요, 오토바이를 굉장히 우선시해서 이렇게 넓은 주차장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시장하고 가까운 이런 곳에 오토바이 주차장을 배려한다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요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